한국 수학여행을 다녀온 뒤 일본 여고생들이 단식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목격한 진실이 우리 교과서에 담길 때까지 차라리 이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일본 학생들의 전례 없는 과격한 항의에 일본 정부는 비상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도대체 이 17살 소녀들은 한국에서 무엇을 목격했기에 이런 충격적인 시위를 하는 걸까요? 그 놀라운 사연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수학여행 준비가 시작되던 날, 제일 먼저 이상함을 느낀 건 담임 타나카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은 평소 정말 완벽한 분이셨거든요. 역사 수업을 하실 때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진행하시고 수업 자료도 언제나 빈틈없이 준비해 오시던 엄격한 교사셨죠. 그런 선생님이 한국 여행 계획 발표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하셨어요. 저는 사카모토 아오이예요. 시부야구 작은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사는 평범한 여고생이죠. 사진 찍는 걸 좋아하고 일본 전통 차도도 배우고 있어요. 학교에선 영어 동아리에서 활동 중이고요. 솔직히 한국 여행이라고 하니 K-팝 아이돌이나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밖에 없었어요. 그날 교실 맨 뒤 자리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여행 일정표를 나눠주시는데 뭔가 평소와 달랐어요. 종이를 들고 계신 손끝이 계속 미세하게 흔들리는 거예요. 교실 앞쪽에서 한 친구가 물었어요. 선생님, 서대문 형무소는 어떤 곳이에요? 그 순간 타나카 선생님 손에서 분필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어요.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죠. 선생님은 잠깐 멈춰 계시다가 평소와는 전혀 다른 작고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일제시대의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갇혀있던 감옥이야. 우리가 반드시 가봐야 하는 곳이란다. 이상했어요. 선생님 목소리에서 들어본 적 없는 감정이 느껴졌거든요. 수업 후 복도에서 선생님 옆을 지나가는데 선생님이 검은 노트에 뭔가를 계속 쓰고 계셨어요.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화들짝 놀라시며 노트를 덮으셨죠. 아오이? 무슨 일 있니? 아니요, 그냥 한국 여행이 너무 기대돼서요. 타나카 선생님은 웃으려 애쓰셨지만 눈빛만큼은 웃고 있지 않았어요. 그 후로도 선생님은 한국 관련 얘기만 나오면 몸이 굳어지셨어요. 이런 선생님의 모습은 처음 봤어요. 집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할아버지가 한국 수학여행 얘기를 들으시더니 안색이 확 바뀌셨거든요. 한국이라고? 거긴 위험한 곳 아니냐? 일본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한다던데. 할아버지는 식탁 위에 신문을 툭 놓으시며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 같은 연세분들은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요즘은 괜찮아요, 할아버지. K-팝도 인기 많고 한국 화장품도 도쿄에서 잘 팔리잖아요. 제가 밝게 대답했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만 저으셨어요. 넌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한국엔 반일 감정이 뿌리 깊어. 거리에서 일본어 쓰면 큰일 날 수도 있다고. 할아버지는 TV에서 보신 반일 시위 화면을 언급하시며 학교에 항의 전화를 하시겠다고까지 하셨어요. 심지어 제 여권을 어디론가 치워버리려고 하셨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날 밤 혼자 방에서 한국을 검색해봤어요. 나오는 정보들이 완전히 양극단이었어요. 어떤 글에선 할아버지 말씀처럼 일본인에 대한 적대감을 이야기했고 다른 글에선 한국의 멋진 풍경과 문화를 칭찬했어요. 다음날 친구 후지타 리나에게 물어봤어요. 리나야, 한국 간다고 하니까 좀 무섭지 않아? 우리가 일본인이라고 하면 안 좋아하진 않을까? 리나는 제 말을 듣고 싱긋 웃었어요. 뭔 소리야. 우리 언니 작년에 서울 갔다 왔는데 사람들 엄청 친절하더래. 명동에서 쇼핑할 때 점원들이 일본어로 말 걸어주더래. 일본보다 더 친절할지도 몰라. 하지만 할아버지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TV에서 봤던 치열한 반일 시위들, 독도를 둘러싼 갈등들. 우리 같은 학생들이 정말 안전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진실이 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져갔어요. 일주일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출발 전날 밤,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저를 불러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아오이야, 일본인이라는 걸 되도록 말하지 마. 혹시 물어보면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해. 그리고 이거 항상 갖고 다녀. 할아버지가 내미신 건 작은 호루라기였어요. 정말 한국이 그렇게 위험한 곳인 걸까요?
그날 밤 짐을 싸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은 무엇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호기심도 커져갔어요.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나리타 공항에 모인 학생들의 표정은 제각각이었어요. K-팝 팬인 리나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다른 친구들은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타나카 선생님은 여느 때보다 더 조용하셨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이것이 한국의 공기구나.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인에게 위험한 곳일까? 놀랍게도 공항은 어느 국제공항과도 다르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나리타보다 더 현대적이고 깔끔해 보였죠. 입국 심사대 직원도 특별히 저희를 다르게 대하지 않았어요. 그저 일상적인 업무처럼 여권을 확인하고 통과시켜 주었죠. 생각보다 괜찮네. 옆에 선 리나에게 속삭였어요. 공항에서 나와 우리를 맞이한 한국인 가이드 이도윤 씨는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3박 4일 동안 제가 여러분의 안내를 맡게 된 이도윤입니다. 이 가이드는 밝은 미소로 우리를 반겼고 버스로 이동하는 내내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은 제 상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고 거리는 세련된 간판과 화려한 조명으로 가득했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위험하고 낙후된 도시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명동에 도착해서는 더 놀랐어요. 거리마다 일본어 안내판이 있었고 상점 직원들은 일본인임을 알아차리자 오히려 반갑게 맞아주었죠. 이라샤이마세. 한 화장품 가게 직원이 일본어로 인사하며 시향품을 건넸어요. 생각보다 일본어를 많이 하시네요. 제가 물었죠. 네, 일본 손님이 많이 오시니까요. 저도 일본 드라마 보면서 조금씩 배웠어요. 그녀의 친절한 미소에 마음이 놓였어요. 저녁으로는 삼겹살을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 방식이 신기했고 김치와 함께 먹으니 더 맛있더라고요. 한국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친구들과 오늘 경험을 나누었어요. 완전 다르지 않아? 할아버지가 말한 것과 정반대야. 리나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다들 동의하며 웃었지만 문득 창밖을 바라보는 타나카 선생님의 표정이 눈에 들어왔어요. 즐거운 경험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져 갔어요. 그리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셨죠. 내일 오후. 서대문형 무소. 왜 타나카 선생님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갔을까요? 호텔에 돌아와 휴식을 취하던 중 화장실에 가기 위해 방을 나섰어요. 복도를 지나다 문득 타나카 선생님의 방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방 안에서 무언가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한번 두드리자 갑자기 문이 열렸고 눈이 붉어진 타나카 선생님이 나타났어요. 아오이? 무슨 일이니? 아, 소리가 들려서요. 괜찮으신가 해서.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내일을 위해 잘 쉬렴. 선생님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문을 닫으셨어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방 안에 펼쳐진 검은 노트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노트 위에는 여러 날짜와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자세히 볼 수는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선생님의 어두운 표정과 그 노트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먼저 경복궁으로 향했어요. 서대문 형무소 방문은 오후 일정이었죠. 화창한 날씨 속에서 웅장한 궁궐을 구경하는 동안 타나카 선생님은 일행에서 조금 떨어져 홀로 서 계셨어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선생님께 다가갔죠. 선생님, 여기 정말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 정말 아름답구나. 선생님은 멍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어요. 그때 선생님의 가방에서 어제 본 그 검은 노트가 살짝 보였어요. 선생님이 잠시 화장실에 가신 사이 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노트를 꺼내 펼쳤습니다. 노트 첫 페이지에는 타나카 신지 1910년에서 1918년 서대문 형무소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날짜들과 함께 고문, 처형, 23명과 같은 단어들이 적혀 있었죠.
페이지를 넘기자 할아버지의 죄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선생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급히 노트를 다시 가방에 넣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저녁 식사 후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노트에 적힌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인터넷을 열어 서대문 형무소를 검색했습니다. 첫 번째 검색 결과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독립운동가 수감시설이었어요. 검색 결과를 읽으며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서대문 형무소는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하던 시절 독립을 위해 싸우던 한국인들을 가두고 고문했던 감옥이었던 거예요. 노트에 적힌 타나카 신지는 누구지? 그리고 할아버지의 죄가 의미하는 건 뭘까? 리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오후에 서대문 형무소 방문하는 거 알지? 타나카 선생님이 그곳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리나의 답장이 왔어요. 뭔데? 무슨 일 있어? 내일 이야기할게. 중요한 것 같아.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내일 오후 방문할 서대문 형무소에 대해 생각했어요. 노트에 적힌 내용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타나카 선생님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잠에서 깬 후에도 타나카 선생님의 노트에 적힌 내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아침 식사 시간에 리나를 불러내 어제 본 내용을 전부 말했죠. 서대문 형무소? 타나카 신지? 그게 누군데? 리나가 물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노트에 할아버지의 죄라고 적혀 있었어. 타나카 선생님과 관련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우리는 호텔 로비의 컴퓨터로 좀 더 자세히 검색해보기로 했어요. 서대문 형무소에 대한 정보를 찾다가 한 블로그 글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인이 쓴 글이었는데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고문받다 돌아가셨다는 내용이었어요. 일본 헌병들은 독립을 외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증조 할아버지를 잡아갔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열흘 동안 고문을 당하셨고 결국 28살 나이로 돌아가셨죠. 글에는 형무소 내부에 사진도 있었어요. 좁은 감방, 고문 도구들, 수감자들의 사진.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리나가 충격받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런 내용 본 적 없는데. 다른 기사들도 찾아보니 더 많은 증언과 역사적 기록들이 나왔어요. 일본군이 한국인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해 서대문 형무소에 가두고 고문했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10대 학생들도 체포되어 고문받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유관순이라는 17살 여학생은 만세 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에서 심한 고문을 받고 숨졌습니다. 저와 같은 나이의 소녀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니. 갑자기 속이 메스꺼워졌어요. 또 다른 링크를 클릭하자 서대문 형무소에서 일했던 일본인 관리들의 명단이 나왔어요. 그 중에 타나카 신지, 헌병, 고문 담당, 1910년에서 1918년 재직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아오이 이것 봐. 노트에 있던 이름이야.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타나카 신지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타나카 선생님의 노트에 있던 할아버지의 죄라는 문구. 설마 타나카 신지가 타나카 선생님의 증조 할아버지? 이건 정말. 리나가 말문을 잃었어요. 우리 역사 교과서에는 왜 이런 내용이 없는 거지? 일제강점기에 대해 배울 때 이런 잔혹한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어.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학교에서 배운 역사와 지금 보고 있는 자료들 사이에는 너무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내용은 일본이 한국의 근대화를 도왔다는 정도였는데 현실은 그보다 훨씬 잔혹했던 거예요. 아오이 이제 어떻게 해? 타나카 선생님께 물어볼까? 리나가 물었어요. 아직은 아니야. 오늘 오후 서대문 형무소에 가보고 판단하자.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려고 일부러 이 장소를 선택하신 것 같아. 로비에서 나오는데 타나카 선생님과 마주쳤어요. 선생님은 평소보다 더 창백해 보였고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죠. 오늘 오후에는 서대문 형무소에 갑니다. 여러분이 꼭 봐야 할 곳이에요.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무거움이 묻어 있었어요. 버스에 오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오늘 서대문 형무소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그리고 타나카 선생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리라고요. 버스 안에서 리나와 저는 방금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들을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여전히 즐거운 수학여행 분위기였지만 우리는 마음이 무거웠죠. 아오이, 이건 정말 큰일이야. 우리가 배운 역사와 완전히 다르잖아. 리나가 속삭였어요. 알아. 하지만 아직 모든 진실을 다 알아낸 건 아닐 거야. 서대문 형무소에 가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현대적인 건물들과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를 보면서 이 도시 아래 묻혀있는 아픈 역사를 생각했죠. 버스 앞쪽에서는 타나카 선생님이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어요. 우리가 모르는 선생님의 비밀은 무엇일까? 왜 그토록 괴로워하시는 걸까? 선생님의 증조 할아버지가 정말 타나카 신지라면 선생님은 그 사실을 언제 알게 되신 걸까? 그리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으셨을까? 한참을 달려 버스가 서대문 형무소 앞에 도착했어요. 붉은 벽돌로 지어진 높은 담장과 막루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 모습만으로도 이곳이 예전에 얼마나 두려운 장소였을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한국의 아픈 역사가 담긴 장소니 조용히 관람해주세요. 타나카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입구에서 한국인 해설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유창한 일본어로 이곳의 역사를 설명해 주셨어요. 이곳은 1908년부터 1987년까지 약 80년간 운영된 감옥이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곳에서 고문을 당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해설을 듣는 동안 타나카 선생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갔어요. 선생님이 계속 주머니 속 무언가를 만지작거리시는 게 보였죠.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그것은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어요. 일본군 제복을 입은 한 남자의 사진. 형무소 안으로 들어가자 취사장, 감방, 고문실 등 다양한 시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독립운동가들의 사진과 그들이 겪은 고통에 대한 설명이 있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고문 도구들이었어요. 몸을 비틀고 매달고 찌르는 잔인한 도구들.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몸이 떨렸습니다. 이곳에서는 주로 물고문, 전기고문, 비틀기, 매달기 등의 방법으로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했습니다. 해설사의 설명에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리나와 저는 타나카 선생님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다른 학생들보다 뒤쪽에 머물며 때때로 눈물을 훔치셨죠. 우리는 선생님을 몰래 따라다니기로 했어요. 선생님은 다른 학생들이 다음 전시실로 이동할 때 혼자서 한 구석에 남아 사진을 꺼내보셨어요. 그리고 벽에 걸린 서대문 형무소 관리자 명단 앞에 한참 서 계셨죠. 우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 명단을 살펴봤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타나카 신지, 고문 담당 헌병, 1910년 부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들고 있던 사진 속 남자와 그 이름이 일치했어요. 아오이, 봤어? 정말 선생님의 증조 할아버지였어. 리나가 충격에 빠진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저 사진이 증거야. 오늘 밤 선생님을 찾아가서 직접 물어보자.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우리는 모두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서대문 형무소에서 본 것들은 너무 충격적이었고 우리가 배운 역사와 너무 달랐거든요. 특히 타나카 선생님의 비밀이 드러난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리나와 저는 타나카 선생님의 방을 찾아갔어요. 문 앞에서 우리는 잠시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노크했죠. 누구니? 선생님의 지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생님, 저희예요. 아오이와 리나입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문이 천천히 열리고 타나카 선생님이 나타났어요. 평소의 단정한 모습과는 달리 선생님은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오이, 리나. 무슨 일이니? 우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한 후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저희가 알게 됐어요. 타나카 신지에 대해서요. 선생님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한숨을 내쉬며 우리를 방 안으로 초대하셨어요. 언제 알게 됐니? 선생님의 노트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찾아봤죠.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타나카 선생님은 침대 끝에 앉으시며 고개를 떨구셨어요. 방 안에는 여러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고 벽에는 서대문 형무소의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게 될 줄은 몰랐구나. 사실 나도 최근에야 알게 된 일이야. 선생님은 서랍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하다 발견한 증조할아버지의 일기야. 타나카 신지 그는 내 증조할아버지였어. 선생님의 목소리는 떨렸고 말씀하시는 내내 손은 계속 일기장을 꽉 쥐고 있었어요. 일기에는 그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독립운동가들을 어떻게 고문했는지 자세히 적혀 있었어. 처음 읽었을 때는 믿을 수 없었지. 우리 가족의 자랑스러운 조상이라고 들었던 사람이. 선생님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리나와 저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그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된 후 나는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 그리고 한국에 직접 와서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지. 그래서 이번 수학여행을 자원했던 거야. 그럼 선생님은 우리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리나가 물었어요. 그래. 하지만 쉽지 않았어.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두려웠단다. 선생님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셨어요. 서울의 야경이 창문을 통해 빛나고 있었죠. 할아버지의 죄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날 괴롭혔어. 적어도 진실을 알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선생님의 고백을 들으며 저는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노, 슬픔, 연민이 뒤섞였죠.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진실을 알려주려는 선생님의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내일 우리는 다시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할 거야. 그때 내가 모든 학생들에게 이야기할 생각이야. 그리고 선생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내 증조 할아버지의 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려고 해. 정말요? 저희는 놀라서 동시에 물었어요. 그래. 이건 내 개인적인 결정이야. 물론 쉽지 않겠지만 진실을 직면하는 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저희가 방을 나오려 할 때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아오이 리나 고마워. 너희가 이렇게 찾아와줘서. 이제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아. 방을 나온 우리는 복도에서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른 친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 걱정돼. 리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그래. 하지만 선생님의 결정을 존중해야 할 것 같아.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이야. 호텔 창문을 통해 바라본 서울의 밤하늘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내일은 분명 폭풍 같은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다시 서대문 형무소로 향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타나카 선생님은 평소보다 더 진지한 표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서대문 형무소를 다시 방문합니다. 어제보다 더 깊이 있게 역사를 배우는 시간이 될 거예요. 모두 마음의 준비를 해주세요. 버스 안에서 리나와 저는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어제 본 충격적인 전시물들을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타나카 선생님이 오늘 어떤 고백을 할지 아는 우리는 마음이 무거웠죠. 서대문 형무소에 도착하자 어제와 같은 해설사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타나카 선생님은 해설사에게 가까이 다가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셨고 해설사는 놀란 표정을 짓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안내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2층의 역사자료실로 이동하겠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어요. 그곳에는 일제강점기 당시 서대문 형무소에서 근무했던 일본인 관리들의 기록과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전시물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해설사는 전시실 중앙에 서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곳 서대문 형무소에서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일본 헌병들에게 고문을 당했습니다. 특히 3.1운동 이후에는 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체포되어 이곳에 수감되었죠. 해설사의 설명이 진행되는 동안 타나카 선생님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선생님이 앞으로 나서셨습니다. 잠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모든 시선이 선생님께 향했습니다. 선생님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우 중요한 역사적 장소에 서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목숨을 잃은 곳이에요. 선생님은 잠시 멈추고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내셨어요. 이 사진 속의 사람은 타나카 신지입니다. 그는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이곳 서대문 형무소에서 헌병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두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죠. 저는 최근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의 일기를 통해서요. 그는 이곳에서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역사는 불완전합니다. 일제강점기의 잔혹한 측면들이 많이 생략되어 있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만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해설사가 조용히 다가와 한 자료를 건네줬어요. 그것은 타나카 신지의 이름이 명확하게 적힌 서대문 형무소 직원 명단이었습니다. 이 명단에는 제 증조 할아버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기록되어 있죠. 선생님은 자료를 학생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모두 놀란 표정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죠. 제 증조 할아버지는 특히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하는 일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 말에 교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누구도 숨소리 하나 내지 않았죠. 해설사는 다음 전시실로 우리를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유관순이라는 17살 소녀의 이야기가 눈에 띄었어요. 그녀는 저와 같은 나이였지만 독립을 외치다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해요. 유관순은 1920년 서대문 형무소에서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나이가 18살이었죠.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저와 같은 나이의 소녀가 이런 고통을 겪었다니. 우리는 지하 고문실로 이동했어요. 그곳에는 물고문, 전기고문, 비트는 고문 등 다양한 고문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지하실의 공기는 그 자체로 무서움을 느끼게 했어요. 이 방에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고문으로 인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했던 분들도 많았죠. 타나카 선생님은 고문 도구들을 보시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흐느끼기 시작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어요. 선생님이 증조 할아버지의 죄를 얼마나 무겁게 느끼고 계신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해설사는 잠시 멈추더니 타나카 선생님께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선생님, 이건 선생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실을 인정하고 마주하는 용기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하나둘 선생님 곁으로 모여들었어요. 아무도 선생님을 비난하지 않았죠. 오히려 선생님의 용기에 감동받은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수감자 기록실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수천 명의 독립운동가들의 수감 기록 카드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이름, 나이, 체포 이후, 형량. 그리고 많은 카드에는 고문 중 사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기록들은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역사책 속의 숫자가 아니라 가족이 있고 꿈이 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해설사의 말이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이제야 역사가 단순한 암기 대상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형무소 견학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타나카 선생님은 여전히 눈물을 닦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것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것이 진짜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서대문 형무소를 나와 우리는 근처 공원의 조용한 곳에 모였어요. 타나카 선생님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침묵 속에서 선생님을 바라보았어요. 잠시 후 선생님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내셨어요. 여러분, 내가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있어요. 작년 겨울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유품을 정리하다가 증조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선생님은 일기장의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넘기셨어요.
이 일기는 1915년부터 1918년까지 타나카 신지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근무하던 시기에 쓴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가족들은 증조 할아버지를 자랑스러운 군인이라고만 이야기했거든요. 선생님은 일기의 한 부분을 읽어주셨어요. 오늘도 8명의 조선인을 신문했다. 그들은 모두 만세를 외쳤다는 죄밖에 없다.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다. 나는 그들이 동료들의 이름을 밝힐 때까지 물고문을 실시했다. 학생들 사이에서 충격에 찬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선생님은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다시 일기를 읽으셨어요. 오늘은 어린 여학생을 신문했다. 겨우 18살이라고 했다. 그 나이에 독립운동을 한다니. 내 딸과 비슷한 나이인데. 명령대로 해야 했지만 오늘 밤 잠을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 18살 소녀가 유관순이었을까요?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일기를 읽으면서 증조 할아버지가 명령에 따라 행동했지만 점점 자신의 행동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의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선생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일기장을 발견한 후 나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 가족의 역사가 내가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처음에는 이 사실을 무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역사교사로서, 인간으로서 나는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리나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선생님, 가족들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아니,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아서. 한 친구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선생님께서 이번 한국 여행을 특별히 지원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인가요? 그래, 맞아. 내가 발견한 사실을 확인하고 또 여러분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어. 우리 역사 교과서에는 이런 내용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잖니. 다른 친구가 말했어요. 하지만 선생님, 그건 선생님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괴로워하세요? 타나카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대답하셨어요. 맞아, 직접적인 내 잘못은 아니야. 하지만 알게 된 이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증조 할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했어. 선생님은 다시 일기장을 들어보이셨어요. 이 일기에는 증조 할아버지가 고문했던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 그 중에는 유관순, 김마리아, 황해스더 같은 여성 독립운동가들도 있었어. 그들은 대부분 너희와 비슷한 나이였어.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저와 같은 나이의 소녀들이 그런 끔찍한 고통을 겪었다니.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증조 할아버지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을 표현했어. 하지만 그는 결코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았고 이 사실은 우리 가족 내에서도 숨겨졌지. 나는 그 침묵의 연결고리를 끊고 싶었어. 선생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학생들 중 몇몇도 함께 울기 시작했죠. 여러분, 이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서대문 형무소를 보여주고 싶었던 이유야. 역사는 단순히 교과서에 적힌 사건들의 나열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과 고통, 그리고 용기의 이야기야. 그리고 때로는 우리 조상들이 저지른 잘못도 포함되어 있지. 한 친구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각자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최소한 진실을 알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어. 그리고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지.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저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용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 저희에게 진실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타나카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려 애쓰며 말씀하셨어요. 고마워, 아오이. 사실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어. 하지만 서대문 형무소에 와서 직접 보니 이건 정말 필요한 일이었다고 확신해. 선생님은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하셨어요. 여러분이 일본으로 돌아가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오늘 본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으면 해.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진실을 알리는 것이 화해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해. 공원에서 나와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 모두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현대적인 건물 아래에 묻혀있는 아픈 역사, 그리고 그 역사와 연결된 우리의 이야기. 타나카 선생님의 고백은 저희 모두에게 깊은 충격과 함께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학여행 마지막 날 아침이었어요. 어제의 충격적인 경험 이후 모두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는 평소와 달리 조용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각자 자신만의 생각에 잠겨 있었죠. 타나카 선생님이 식당에 들어오셨을 때 모두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선생님께 향했어요. 선생님은 밤새 잠을 못 주무신 듯 피곤해 보이셨지만 어제보다는 편안한 표정이셨어요. 여러분, 오전에는 특별한 손님을 만날 예정입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일하시는 한재민 연구원님이신데 우리 호텔에 특별히 방문해 주시기로 했어요. 호텔 회의실로 이동하자 쉰대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는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연구원 한재민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한 연구원님은 유창한 일본어로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어제 방문했던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과 학생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요. 스크린에는 여러 독립운동가들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대부분 20살 전후의 젊은 얼굴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만세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였죠. 한 연구원님은 한 소녀의 사진을 확대해서 보여주셨어요. 이분은 박순애라는 16살 학생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쳤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에서 7개월간 수감되었죠. 출소 후에도 고문의 후유증으로 평생 고통받으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저보다 어린 소녀가 그런 끔찍한 일을 겪었다니. 그럼 타나카 신지 헌병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리나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한 연구원님은 잠시 타나카 선생님을 바라보셨어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타나카 신지는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서대문 형무소에서 근무한 일본 헌병이었습니다. 그는 특히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담당했고 가혹한 고문으로 악명이 높았죠. 화면에는 타나카 신지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타나카 선생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진이었죠. 군복을 입고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는 남자. 선생님의 증조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그의 일기에서 발견됩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심지어 몇몇 수감자들에게 몰래 도움을 주기도 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타나카 선생님이 놀란 표정으로 한 연구원님을 바라보셨어요. 정말인가요? 그런 기록이 있나요? 네, 몇몇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말년에 그는 몰래 약과 음식을 전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그의 이전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않지만 인간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한 연구원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그곳에는 광복 후 서대문 형무소에서 풀려난 사람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1945년 광복 이후 서대문 형무소에서 풀려난 독립운동가들입니다. 이들 중 많은 분들이 그 후에도 고문의 후유증으로 고통받으셨고 일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한국과 일본의 국기가 나란히 있었어요. 역사는 때로 우리에게 아픔을 줍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인정하고 함께 기억할 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타나카 선생님처럼 용기 있게 진실을 마주하는 분들이 있기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어요. 많은 친구들이 궁금한 점을 물었고 한 연구원님은 모든 질문에 정직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타나카 선생님이 일어나셨어요. 한 연구원님, 증조 할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연구원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타나카 선생님, 당신은 당신 증조 할아버지의 행동에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실을 인정하고 학생들에게 알려주시는 용기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해의 시작입니다. 두 분이 악수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저는 역사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발표가 끝난 후 한 연구원님은 우리에게 작은 선물을 나눠주셨어요. 그것은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가 담긴 작은 책자였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읽고 기억해주세요. 역사는 기억하는 사람들에 의해 살아갑니다. 손에 든 책자를 넘기며 저는 잊혀진 희생자들의 이야기에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저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책임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리나가 제게 물었어요. 아오이, 우리가 일본에 돌아가면 뭘 할 거야?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것 같아. 우리가 배운 역사와 실제 역사 사이에는 너무 큰 차이가 있어. 리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의 수학여행은 내일 끝나지만 어쩌면 우리의 진짜 여정은 이제 시작인지도 모르겠어.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창밖 구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불과 나흘 전 같은 하늘을 날며 한국에 대한 편견과 불안감을 안고 있었던 제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나리타 공항에 도착해 가족들을 만났을 때 할아버지는 제일 먼저 물으셨어요. 아오이, 별일 없었니?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는 않았어? 할아버지의 걱정 어린 질문에 예전 같았으면 그냥 네, 괜찮았어요 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할아버지, 한국 사람들은 저희를 정말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역사에 대해서요. 집으로 돌아와 짐을 풀면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찍은 사진들과 한 연구원님이 주신 책자를 꺼냈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꺼내놓은 것들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셨죠. 이게 다 뭐니? 일제강점기 때 한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할아버지. 우리 교과서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서대문 형무소에서 본 것들, 타나카 선생님의 고백, 그리고 제가 배운 역사적 진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말을 할수록 할아버지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죠. 그런 이야기는 다 한국이 만들어낸 거야. 넌 왜 그런 반일 선전을 믿는 거니? 할아버지의 화난 목소리에 저는 잠시 움츠러들었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한 연구원님이 주신 책자를 펼쳤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어요. 실제 사진들, 기록들. 그리고 타나카 선생님의 증조 할아버지 일기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대요. 이건 선전이 아니라 진실이에요. 할아버지는 책자를 보지도 않고 외면하셨어요. 넌 일본 사람이야. 왜 우리가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너는 내 나라를 배신하는 거야. 할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아팠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 진실을 인정하는 게 나라를 배신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해요. 할아버지는 분노에 차서 방을 나가셨고 그날 저녁 내내 저와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제게 다가와 조용히 물으셨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저는 어머니께도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놀랍게도 어머니는 할아버지와 달리 귀 기울여 들어주셨어요. 사실 나도 인터넷에서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 하지만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확신할 수 없었지. 내가 직접 보고 온 거라면. 다음날 학교에 돌아갔을 때 리나와 저는 우리 반 친구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몇몇은 관심 있게 들었지만 다른 친구들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그건 그냥 한국의 관점이잖아. 우리 역사책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 타나카 선생님이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신 거 아니야? 그런 옛날 일을 지금 와서 왜 들춰내는 거야?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역사 시간에 용기를 내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일제강점기 때 서대문 형무소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더 알 수 있을까요? 역사 선생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짧게 대답하셨어요. 그건 교과 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 수업 시간에 다루기는 어렵구나. 실망했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학교 신문사에 가입해서 한국 여행 경험에 대한 글을 써야겠다고요. 리나도 저를 지지해 주었고 함께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글을 쓰는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사실적으로 전달하면서도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했죠. 특히 타나카 선생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어디까지 공개해야 할지도 어려운 문제였어요. 아오이, 이 부분은 선생님께 허락을 받아야 할 것 같아. 리나가 말했어요. 타나카 선생님을 찾아가 우리의 계획을 말씀드렸을 때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괜찮아. 내 이야기를 공유해도 좋아. 증조 할아버지의 이름은 실명으로 써도 되지만 우리 가족 현재 이름은 당분간 익명으로 해주면 좋겠구나. 마침내 글이 완성되었고 학교 신문에 잊혀진 역사와 마주하기, 한국 수학여행에서 발견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실렸어요. 그리고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글이 게재된 날 학교는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그 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부모님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졌죠. 우리 글에 대한 반응은 극명하게 나뉘었어요. 용기 있는 글이야. 불필요하게 옛날 일을 들추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진짜 역사 교육이지. 애국심을 훼손하는 행동이야. 찬반 논쟁이 격렬해지는 가운데 저는 제 소셜미디어에 글의 전문을 올리기로 결심했어요. 우리의 경험과 배움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정말 올릴 거야? 리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이제 더 이상 침묵하고 싶지 않아. 떨리는 손으로 게시 버튼을 눌렀을 때 저는 이 작은 용기가 어떤 파도를 일으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린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어요. 스마트폰을 확인했을 때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림이 수백 개가 와 있었고 팔로워 수는 어제보다 10배 이상 늘어나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수많은 리트윗과 공유가 이루어졌어요. 댓글도 폭주했습니다. 용기 있는 고백에 박수를 보냅니다. 역사의 진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해요.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내용이라 충격적이에요. 물론 부정적인 댓글도 많았어요. 반일 감정을 부추이는 행동이다. 한국의 일방적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다. 17살 학생이 뭘 안다고 이런 복잡한 역사 문제에 끼어드는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어떤 학생들은 응원의 미소를 보냈고 다른 학생들은 비난하는 눈빛을 보냈죠. 교실에 들어서자 친구들이 모여들었어요. 아오이, 너 지금 인터넷에서 유명인이야. 용감하다. 나는 내 편이야. 하지만 학교가 시끄러워질 것 같아. 오후가 되자 교장 선생님이 저를 교장실로 불렀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교장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사카모토 양, 자네의 글 때문에 학교에 많은 전화가 오고 있네. 학부모들, 교육청, 심지어 언론에서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징계를 받게 될까 걱정됐죠. 죄송합니다. 문제를 일으키려던 건 아니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자네가 쓴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네. 타나카 선생님도 이 일에 관련되어 있다고? 네,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글을 썼어요. 교장 선생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일단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추가적인 글을 올리지 말게. 학교 명예에 관한 문제니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네. 교장실을 나오는 길에 타나카 선생님과 마주쳤어요. 선생님은 제게 힘없는 미소를 보내셨어요. 아오이, 괜찮니? 교장 선생님께 혼나지는 않았어? 아니요. 그냥 추가 글을 올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선생님께 문제가 생겼나요? 타나카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걱정하지 마. 나도 내 선택에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단다. 사실 나는 네가 자랑스러워.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표정이 무척 심각해 보였죠. 아오이, 할아버지께서 굉장히 화가 나셨어. 내 글이 지역 신문에도 실렸고 이웃들이 모두 알게 되셨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할아버지의 반응이 두려웠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진실만 말했어요. 제가 직접 본 것들만요. 어머니는 제 어깨를 부드럽게 잡으셨어요. 알아. 엄마는 내 편이야. 다만 할아버지 세대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힘들 수 있어. 시간이 필요할 거야. 그날 저녁 제 스마트폰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왔어요.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있는 한강고등학교 학생 윤채원이라고 합니다. 아오이 씨의 글을 읽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우리 학교 친구들 모두 당신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있어요. 혹시 우리와 온라인으로 교류할 수 있을까요? 그 메시지를 시작으로 한국의 여러 학생들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제 글에 감사하며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는 일본 학생이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큰 위안이 된다고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일본 전국에서도 비슷한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어요. 다른 학교 학생들, 역사 교사들, 평화활동가들. 많은 사람들이 제 글에 공감하며 지지를 표현했죠. 지역 신문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리나와 타나카 선생님의 격려로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사카모토 양, 이런 글을 쓴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단지 진실을 알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배워온 역사와 실제 역사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거든요. 아무도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해요. 인터뷰가 나간 후 더 큰 파문이 일었어요. 몇몇 국회의원들은 제 글이 반일적이라며 비판했고, 다른 의원들은 역사 교육의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지했죠. 온라인에서는 해시태그 운동이 일어났어요. 샵 역사 바로 알기, 샵 진실을 말하다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배운 역사 교육의 한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제 글은 이미 일본과 한국을 넘어 국제적으로도 알려졌어요. 영어로 번역된 글이 해외 미디어에도 소개되었고, 저는 역사적 진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인 용감한 일본 학생으로 소개되었죠. 모든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제 이야기가 중요한 대화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사실의 보람을 느꼈어요.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가 제 방으로 오셨어요. 노크 소리에 문을 열자 평소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아오이, 잠시 이야기해도 될까? 할아버지는 조용히 제 방에 들어오셔서 침대 끝에 앉으셨어요. 내 글에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단다. 하지만 요즘 많이 생각해봤어. 내가 너무 고집스러웠던 것 같아.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보았어요. 평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죠. 사실 나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지. 내 용기가 결국 이 늙은이도 변하게 만들었구나. 할아버지와 오랜만에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를 매국노라고 불렀지만 더 많은 분들이 용기 있다고 격려해 주셨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제 작은 용기가 만들어낸 파도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글이 퍼진 지 2달, 학교 생활은 이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저는 그 글 쓴 아이로 알려졌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의 시선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를 비난하던 친구들도 점차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타나카 선생님이 들뜬 표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아오이, 좋은 소식이 있어. 서울에 있는 한강고등학교에서 우리 학교와 교류 프로그램을 제안해 왔어. 정말요? 그게 제 글 때문인가요? 그래, 내 용기 덕분이야. 윤채원이라는 학생이 자기 학교 선생님께 이야기했고, 그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공식 제안을 한 거야. 윤채원. 제게 처음 연락했던 한국 학생이에요. 저희는 이메일과 메시지로 자주 연락하며 친구가 되었죠. 온라인 교류 프로그램이 먼저 시작되고 내년에는 실제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계획 중이래. 교장 선생님도 이 아이디어에 찬성하셨어. 처음에 제 글로 인해 곤란해하셨던 교장 선생님의 태도가 바뀐 것에 놀랐어요. 교장 선생님이 찬성하셨다고요? 그래. 최근 교육부에서도 역사 교육 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거든. 시대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아. 그날 오후 우리는 첫 온라인 교류 수업을 가졌어요. 대형 스크린을 통해 서울의 교실과 연결되었고 양국 학생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윤채원입니다. 아오이와 메시지로 자주 연락하고 있어요. 스크린 속 채원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그 옆에 많은 한국 학생들도 미소 짓고 있었죠. 안녕 채원아. 실제로 보게 되어 정말 기뻐. 제가 답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학교 생활, 문화, 그리고 역사 교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함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죠. 한국 학생들은 일본 문화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우리도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문화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우리 모두 비슷한 고민과 꿈을 가진 평범한 10대라는 점이었죠. 아오이, 너의 글이 우리 학교에서 큰 화제가 되었어. 역사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너의 글을 교재로 사용하셨어. 채원이 말했어요. 정말? 그건 몰랐네. 사실 처음에는 많이 두려웠어. 하지만 이제는 글을 쓴 것을 후회하지 않아. 온라인 교류 이후 타나카 선생님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하셨어요. 공유된 역사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양국 학생들이 함께 역사적 사건을 연구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는 활동이었죠. 우리가 배운 역사와 한국 학생들이 배운 역사를 비교하며 서로의 시각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 타나카 선생님이 설명하셨어요. 이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지만은 않았어요. 때로는 예민한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으로 충돌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실이란 단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우리는 두 나라의 눈으로 본 역사라는 작은 책자를 만들었어요. 일제강점기, 위안부 문제, 전후 관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죠. 각 주제마다 일본과 한국 학생들의 시각을 함께 담았어요. 이 책자는 온라인에 공개되었고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교육 연구자들은 이것을 학생 주도의 화해 모델이라고 칭하기도 했죠. 집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한국 친구들과 나누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셨고 가끔은 질문도 하셨어요. 그 친구들은 일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다행히도 할아버지. 처음에는 일본의 역사 교육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변화하려 노력한다는 것을 알고 존중해주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생각에 잠기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이런 대화가 불가능했을 거야. 시대가 정말 변하고 있구나. 타나카 선생님도 큰 변화를 겪고 계셨어요. 선생님은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나누는 강연을 시작하셨고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죠. 처음에는 비난도 많이 받으셨지만 점차 지지의 목소리도 커졌어요. 특히 다른 학교 역사 교사들이 선생님의 용기에 감명받아 비슷한 활동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한강고등학교와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채원이네 집에서 한 달 동안 머물며 한국 학교 생활을 경험할 예정이죠. 출발 전날 할아버지가 제 방으로 오셨어요.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죠. 아오이, 이건 내가 서울에 갈 때 가지고 가길 바란다. 상자를 열어보니 할아버지의 오래된 만년필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내가 소중히 여기던 물건이야. 네가 서울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는데 사용했으면 해. 할아버지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어요. 고마워요, 할아버지. 소중히 간직할게요. 짐을 싸면서 작년 이맘때 한국 수학여행을 준비하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역사에 무관심했던 소녀가 이제는 두 나라 사이의 작은 다리가 되었으니까요. 타나카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갈지 결정하는 나침반이야. 이제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합니다.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서울로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나가는 여정이구나.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의 일부가 되어 자랑스러웠습니다. 아오이의 용기 있는 이야기, 가슴에 새기셨나요? 작은 여고생의 선택이 두 나라의 아픈 역사를 마주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오이처럼 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의 여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요.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